2021년 영남일보 시 당선자 설현민의 해감이라는 시 한번 봐볼까요? 이 시 지금 금방 한 번밖에 안 읽어보셨죠? 네.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 거니 서너 번은 읽어봐야 될 건데요. 설현민의 해감. 새벽물 때다 사촌들과 바지락을 캐러 간다. 이모를 도와야 했다. 엄마 나는 한 번도 이모를 본 적 없는데요. 가족이잖니 단숨에 알아차릴 거다. 새벽물 때마다 사촌들과 바지락을 캐러 간다는 것은 물이 빠지고 나면은 옛날에는 바지락을 그냥 캤는데 요즘에는 바지락 체험비 내고? 아니요. 네. 바지락 종류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닷가에 1년인가 2년 정도 더 키워가지고 네. 3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바지락을 캐러 간다. 이모를 도와야 했다. 엄마 나는 한 번도 이모를 본 적이 없는데요. 가족이 잊었니? 단숨에 알아차릴 거다. 여기에 이제 이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모가 누군가 그 뒤에 보면은 이모가 결국에 가서는 이 모래사장에 숨어있는 바지락을 이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래사장은 구덩이로 가득하다. 구덩이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 바지락 구덩이로 가득하다 그 말이거든요. 저 안에는 움직이는 게 보이니? 저기 너희 이모가 있잖아.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걸요. 내 이모처럼 움직이는 것은 하나뿐이란다. 등을 돌려 앉은 엄마는 셔갈캥이로 발밑을 푹푹 퍼올린다. 바닷가에 바지락이 이모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이모를 엄마가 캐기 전에 그 위에 이모, 그 위에 할머니 이모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바닷가에 가서 해녀들. 예, 해녀는 아니에요. 해녀는 물질을 갖다 하러 들어가요. 이거는 물질을 안 하고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네. 캐잖아요. 그러듯이 그 바닷가에 살던 이모들처럼 이모들이 네. 항상 바지락을 캐오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먹고 살고 했던 그 이모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여기에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모라는 것은 결국은 바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감인 거야, 이게. 보통 해감은 조개를 캐갖고 오면은 조개가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이라든가 그 소금물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해감을 시켜놓으면 그 모래알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물질도 빠져나오고 약간 그러고 나서 이제 바지락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감이란 것이 한번 이렇게 조개가 한번 쫙 벌어져가지고 네. 그 해감을 싹 시키는 거 그것을 지금 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해감이라고 했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모니까 조개가 바지락이 여기서 보면은 그 이모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성의 그 성기를 상징하는 은어예요, 이것이. 네. 그 조개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모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 시를 보면은 이모라는 상징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쭉 읽히는 시예요. 그래서 내 이모처럼 움직이는 것은 하나뿐이란다. 등을 돌려 앉은 엄마는 셔갈캥이로 발밑을 푹푹 퍼올린다. 나는 양동이를 끌어안고 움푹한 바닥을 들여다본다. 모래 속에는 모래가 들어있다. 모래 속에는 모래가 들어있다. 바지락이 들어있지 않고 모래가 들어있다. 움푹한 바닥을 들여다본다. 모래 속에는 모래가 들어있다. 어린 사촌들은 껍데기를 손에 쥐고 땅을 헤집는다. 또 다른 껍데기를 주워 자랑한다. 어린 사촌들은 껍데기를 손에 쥐고 땅을 헤집는다. 또 다른 껍데기를 주워 자랑한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다 크기도 전에 죽어갖고 있는 조개 껍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갖고 장난도 치고 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지락을 얼마나 더 캐야 하나요? 노인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아직 모자라구나. 이모는 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죠? 깊은 곳엔 먹을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지. 모래를 툭툭 털고 너를 꺼냈단다. 그 이모를 꺼내듯이 너도 엄마한테서 그렇게 모래를 툭툭 털고 그렇게 나왔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바지락이 쌓여간다. 나는 그것을 씻어 다른 양동이에 옮겨 담는다. 빈 껍질을 골라낸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묻어 성우를 긋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 커버렸구나. 이제 무엇도 몰라보겠구나. 어느새 조개 껍데기에서 나온 지가 이모가 나오듯이 그렇게 조개 껍데기에서 나온 지가 성우를 긋고
그 하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나와갖고 세례를 받았는데 언제 그렇게 커버를 했구나. 그렇잖아요.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은 몇 년 후에 만나면 웅해웅해 하던 애가 뻘뻘뻘뻘 기다니면 언제 저렇게 컸지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듯이 언제 저렇게 커버를 했구나. 이젠 무엇도 몰라보겠구나.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덮는다. 입안에는 서걱거리는 것이 들어있다. 나는 이모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했다. 이모는 엄마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모, 또 그 이전의 이모. 저기 모래를 뱉고 있는 것이 있다. 나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이모가. 근데 이 시는 여성에 대한 상징과 생활이 두 개가 겹쳐져서 써진 시예요. 그런데 엄마, 이모, 그리고 생활, 그리고 태어난 거. 모래를 뱉잖아요. 모래 속에서 캐고 여성들이 생활을 하고 살림을 하고 밥을 짓고 쌀을 씻고 빨래를 하고 이런 잔잔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상의 일들, 이런 게 다 모래 같은 것 같아요. 생활에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일들. 노인들의 배도 채워야 되고, 여자들이라는 게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 되고, 그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채워야 하는 끊임없는 그 일상의 요구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고, 바지락은 보통 생일 때 미역국에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여성이 되고 그런 모습들, 또 많은 변화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 어느새 자기 커간 나 속에서 엄마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많은 여자들의 그 인생을 기시감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바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시크스대로 그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여자의 일이라는 게 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도 없고, 항상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그거를 조절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예. 상황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는 바지락이나 조개를 이모라고 그렇게 그 은어로서 부르기도 하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네. 있다고 나는 보이지거든요. 바닷가에 네.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보통 무태에서는 조개를 네. 여성의 그 성기로 은유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는 그냥 이모 그렇게 부른가 봐요. 이모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하면 조개 캐러 가자. 그런 말도 되는가 봐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죽은 바지락 생애와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생애와 그 다음에 내가 성호를 긋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 여성의 자궁에서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시에서. 근데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덮는 것은,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예. 덮는다. 그러니까 바다 물 속에 이렇게 바지락을 넣잖아요. 상하지 예. 않게 예. 해감이 되게. 그런데 또 검은 천으로 한번 덮어주나요? 양동이를?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덮는다는 것은 이게 햇빛을 받으면은 전부가 입을 닫아버린가 봐요. 네. 그러니까 검은 천으로 해갖고 캄캄하면은 네. 해감을 하기 위해서 양동이 이렇게 덮어갖고 검은 천으로 해놔야지 이거 해감이 되는가 보죠. 조개들이 살아서 이렇게 쫙 벌리고 네. 그 해감을 하는가 봐요. 이거 해감하는 방법인가 봐요, 이것이. 예. 바지락을 바지락대로 예. 생활에 이렇게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콩나물도 기를 때 검은 천으로 덮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나 보네요. 예. 그래서 요 밑에 그 행을 보면은 내 입안에 서걱거리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모의 입안에 서걱거리는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조개의 입안에 서걱거리는 것이 들어있다. 나는 이모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했다. 엄마하고 이모하고는 성적으로 같다. 네. 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엄마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는 아직 젊는데 이모는 이미 5년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 커가지고 이미 바지락국을 끓여 먹어야 될 그 나이가 돼갖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기 모래를 뱉고 있는 것이다. 나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대충 읽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감성이라든지 정서 예. 이것이 네, 거리감이 있어요. 그것은 고독사가 고독에게 같이 그렇게 쓰여진 것 같이 일체화가 되게끔 쫙 빨리 들어가는 그것은 네. 좀 적어요. 그냥 이것은 그 일상적인 생활과 그 여성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와서 쓴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화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은 좀 적고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성적 자극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바닷물 속에서 몸을 쫙 풀고 그다음에 그 껍질이 쫙 벌어지면서 예. 안에 있는 것이 또 나오고 예. 또 그게 입속으로 들어가고 새 갈팽이로 또 푹푹 찔러가지고 그 이모를 캐내고 이런 것들이 예. 검은 천으로 양동이를 덮는 것도 그렇고 그 모래를 뱉어내는 거 그게 예. 또 여성들이 하는 월경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것이 같이 지금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같이 그 우리가 원수의 그 탄생, 예. 생명을 이렇게 그 탄생시키는 여성의 신성성,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신성성이 또 약간 드러나 있어요. 생활상으로 더 비춰지게끔 시를 쓴 것 같아요, 이 시는. 근데 이야기 모티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고 원형과 신앙성에 대한 상징이 조금 더 다른 것을 조금 더 섞어 넣었으면 좋았었겠다 그 말씀이죠. 예. 여성의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해감이라는 네. 것이 여성의 월경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마다 생일이 돼서 또 바지락을 먹고 예. 크고 몰라보게 또 크고 예. 네, 그런 부분들 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또 서사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일기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지나간 날을 회상하듯이 또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도 좋고 예,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요, 그 원시성이 있게 되면은 네, 이게 상당히 그 좋아할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 원시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를 보통 쓰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그 도에서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일체화되는 게 예. 필요하죠. 그래서 시를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고 보는 것도 그 원시성을 상당히 그 많이 들여다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원시성이 있는 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더 들여다보고 해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순환, 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순환은 굉장히 신화적이잖아요. 또 원시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유구함 속에서 느껴지고 스펙타클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소재를 많이 시인들이 소재로 시를 쓰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죠. 그 원시성을 잘 끌고 오다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그 비속해질 소지가 많아요. 그 비속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게끔 하는 시. 그런 시가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 시가 소재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도 안 돼 있으면서 은유도 살아있고. 그 취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골프 친다든지 운동하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시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에서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네. 그런데 한번 이것을 머리에서 이게 어떤 희열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의 그 원시성과 신화성 그리고
우리의 타부같이 깊게 심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그 시인이 찾아서 들어가서 그 시인이 이것을 언어로서 이렇게 시로서 차려주면은 시를 쓴 사람은 시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무도 안 읽어준다면 또 재미가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쓰지를 못하니까 그 써놓은 걸 보고 그 기분을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어떤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인이 쓴 것보다도 더 그냥 환상적인 환타지를 느낀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도 같이 시를 해설하다 보면 아주 더 막 그 세계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잘라내기는 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독자들하고 이렇게 해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쫙 이어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시를 즐기는 것이에요. 시라는 것은. 네. 예.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